그다음에 이제 중소기업 그 인력에 대한 문제를 좀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젊은 친구들이 중소기업 가라 그러면 잘 안 가려고 그럽니다. 임금도 적죠. 비전도 없죠. 또 이렇게 통계에 의하면 산업재해도 30명 미만 근로자가 있는 작업장에서 70% 정도가 일어납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위험하죠. 사회적 인식도가 낮기 때문에 가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거꾸로 또 기업주 입장에서 보면 인력이 없어서 고생을 합니다. 이게 경제학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 수요처인 중소기업들은 수요는 높은데 어떻게 보면 자연스럽게 수요 공급 원리에 의해서 임금이 올라가면서 공급이 늘어나야 정상 아닙니까? 네. 그런데 이게 그러지 아니하고 구조적으로 저임금 사태는 계속되고 기업은 인력난을 구하고 젊은 친구는 안 가려고 그러고 이거는 근본적으로 정부가 이 중소기업 그 인력에 대한 정책을 잘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일단 이런 좀 어려운 중소기업에 일하는 그 분들을 많은 해외에서 그동안 값싼 임금으로 데려오지 않았습니까? 이것은 사실은 구조적인 모순을 외국인 근로자들한테 전간 것뿐이 안 됩니다, 사실은.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이런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노동자들의 주요 문제를 고용부에서 관리했습니다. 그러니까 고용부에서는 어떻게 보면 문제가 터졌을 때 해결하는 그런 과정이 있었고요. 또 학생들의 취업 문제를 또 교육부에서 했습니다. 근데 근본적인 문제는 중소기업적 입장에서 그 노동자를 고용하는 것이지 그게 고용부에 의해서 고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중소기업부가 보다 좀 근본적인 대책을 좀 펼쳐야 된다고 봅니다. 더군다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대기업들이 전 세계 경쟁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글로벌 체인 때문에 단가를 낮추기 위한 노력을 하기 위해서 값싼 외국의 부품을 많이 사온 게 사실입니다. 근데 최근에 어떤 세계 경제의 어떤 GVC가 흔들리면서 국내가 생산 기지가 될 수 있다는 가능성도 있고요. 또 코로나19 때문에 또 우리 정부가 적극적으로 소부장을 또 열심히 노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환경도 좀 개선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좀 중기부가 종합적 대책을 마련해야 됩니다. 중소기업에 근무를 하면 아까 얘기했던 내일 체험 공제라든지 이것도 대폭 확대를 하고 또 중소기업에 근무를 하면 좀 병역 특례도 주고 꼭 공부 잘해야 병역 특례 줍니까? 좀 그런 제도도 도입을 하고 또 필요하다면 이 친구 중소기업에 몇 년 근무하면 주택도 우선적으로 구매할 수 있는 권리를 주고 또 중소기업에 근무를 하면 향후에 벤처 투자할 수 있는 기회도 주고 해서 비전을 만들어줘야 됩니다. 이 중소기업의 근로자의 여건이 강화되면 자연스럽게 수요에 의해서 중소기업에 취직하는 그런 인력들이 많아질 거고요. 그러면 자영업 숫자도 정상적으로 적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떻게 보면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정책 자체가 고용부에서 일정부로 대주는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중소기업을 통해서 자발적으로 순환도는 체제를 전환시켜야 되는데 그 중심에 중소기업부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에 대한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네, 지금 존경하는 이성만 위원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오히려 저희가 더 힘을 받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에 지금 말씀하셨던 그런 미스매칭 부분을 좀 해소를 해보려고 저희도 나름대로 이제 이렇게 저렇게 그 노력을 많이 했었는데 예를 들어서 주택 그 분양권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좀 혜택을 주는 문제라든가 이제 이런 것들을 국토부하고 그동안에 쭉 논의를 해왔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논의가 사실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좀 더 저희가 더 적극적인 자세로 내일 채용 공제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좀 더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